다시 와서 살찌고 커. 달뜸은 허물벗더라고. 허물벗으면 거짓말처럼 크더라고. 물이 빠진 갯벌엔 우리가 채 알지 못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둠 속 소리, 해변의 유령, 달랑개입니다. 이제 나는 이제 살살 또 가야지. 이게 물이 저녁 물이 많이 나가 남물보다. 어부의 시간도 물때가 정합니다. 물때만 맞으면 오늘같이 칠흑 같은 밤에도 바다에 나가죠. 야, 항상 여기 와서 이 자리에서 인사드리는 게 그리고 처음엔 날 여기다가 막걸리 이렇게 올리는데 이 사람이 그것도 다 정성이 있더라고. 바닷가 사람들은 하늘을 보고 바다의 시간을 가늠했죠. 음력 7월 칠성날쯤이면 잡는다는 건만 알지. 나도 몰라. 아유, 어디서 어떻게 화성에서 어디서 이제 왔나를. 근데 깊은 바다는 또 없어. 일평생 바다를 지켜봤지만 바다를 다 안다고 장담은 못한답니다. 운수 좋은 날은 손에 꼽을 정도니까요. 없어. 아까 한 주먹이나 되나. 그거 내놨지니 이게는 여기. 하지만 할아버진 내일 또 이곳에 올 겁니다. 가끔 바다에도 은하수가 뜹니다. 밤바다를 수놓은 푸른 빛, 도깨비불을 닮은 야광충입니다. 바닷가 사람들에게 도깨비는 고기를 가져다주는 고마운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썰물에 물 빠지는 소리를 도깨비 걸음이라 여겼죠. 조승달은 미인의 눈썹을 닮았다고 했죠. 마법처럼 달의 명령에 따르는 녀석들이 있습니다. 밀물이 가장 높은 사리대가 되면 복섬 수천 마리가 해안가로 몰려옵니다. 만조 3시간 전 물끝선이 해안가 자갈밭에 이르면 암컷이 산란을 시작합니다. 근처에 있던 수컷들은
빠르게 몰려들어 정자를 뿌리죠. 때론 자갈밭에 누워 밀려올 큰 파도를 기다립니다. 바로 지금이 기다리던 순간입니다.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복섬의 어지러운 집단 산란. 단 30분 동안 일어나는 일입니다. 금세 바닷물은 우윳빛으로 변하죠. 복섬의 알은 바닷물보다 무겁습니다. 이들의 전략은 알을 자갈 사이로 떨고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야 간조 때도 수온과 습도가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죠. 아마도 다음 살이 되면 부화한 어린 복섬이 썰물을 타고 바다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복섬이 집단 산란을 하던 그때 서둘러 바다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배들은 모두 한 곳을 향하죠. 이른바 필도 해역이라고 불리는 바다. 이곳에서 알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아마도 보름 전 살이 때 굴이 집단 산란을 시작했을 겁니다. 수컷이 정자를 연기처럼 뿜어내면 자극받은 암컷이 알을 내뿜습니다. 암컷 한 마리가 내보내는 알은 약 5천만 개. 수정된 알은 빠르게 세포 분열을 시작하죠. 산란 후 보름이 지나면 유생엔 부착기가 생기고 어디엔가 붙을 수 있게 됩니다. 마치 약속이나 한 것처럼 수백 척의 배가 이곳에 온 이유죠. 지금 살이 되지요. 그동안의 경험을 가지고 알고 이 바다에서 제가 그 어장을 갖다가 한 40년 전에 그때 했거든요. 하다 보니까 이 시기에 되면 종묘가 굴에 와서 올라붙어요. 바닷속에 떠다니는 굴 유생을 받는 걸 체묘라고 하고 가리비 껍데기를 끼워놓은 걸 체묘연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준비된 체묘연을 바다에 담가두기만 하면 굴 유생이 스스로 달라붙게 하는 원리. 자연이 위대합니다. 위대합니다. 이거는 뭐 하루 저녁에 뭐 몇백만 년, 몇십만 년 엄청난 숫자가 자연이가 붙여주거든요. 손 안 대도 붙여줍니다. 지가 올라붙더니.
굴 수협에서는 이 시기 매일 굴 유생 조사를 합니다. 채집한 유생은 크기를 조사해 분류한 뒤 적절한 부착 시기를 어민들에게 알려주죠. 밑에 조기 유생들이 잘 크고 있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유생수도 많이 생각보다 많이 이렇게 성장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나름 괜찮은 편입니다. 어민들의 경험과 조사, 한 해 굴농사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바다에 가리비 껍데기를 넣은 지 사흘. 가리비 껍데기 골마다 어린 굴이 까맣게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 바뀌는 물때만 잘 견디면 겨울에 거대한 굴로 성장할 겁니다. 물의 행성 지구. 달은 초승달에서 반달, 보름달로 모양을 바꾸며 29.5일을 주기로 지구를 돕니다. 달이 지구와 가까워지면 인력이 강해져 지구의 바닷물을 끌어당깁니다. 특히 보름과 금음 때는 바닷물이 평소보다 크게 움직입니다. 이때를 살이라고 부릅니다. 미스터리한 물때의 원리가 밝혀진 건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금강 강경포구의 물때 현상을 풀이한 해조문. 불과 160여 년 전만 해도 사람들은 땅이 물 위에 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주역과 음양 사상에 기초한 오래된 관념이었죠. 밀물과 썰물이 나타나는 건 땅이 숨을 쉬기 때문이라 여겼고, 물때가 중요하다는 걸 잘 알고 있었죠. 큰 배가 움직일 때도 영향을 미치는 물때는 실록에서도 언급될 정도입니다. 반달이 뜨는 물때, 조금은 갯벌 생물에겐 사랑의 계절입니다. 물고기지만 대부분을 물 밖에서 보낼 수 있도록 진화한 큰변 말뚝 망둥어. 산란구를 만드느라 분주합니다. 굴을 더 깊게 파내고 물어낸 펄은 굴 밖에 쌌죠. 하룻밤새 담으로 둘러진 근사한 산란굴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영역에 이제 다른 수컷은 허용할 수 없습니다. 수컷 사이엔 말 그대로 진흙탕 싸움이 벌어집니다. 싸움이 끝나면 이제 필요한 건 꼬리를 흔드는 일. 수컷의 춤은
암컷을 유혹하기 위해 한껏 매력을 뽐내는 시간이죠. 홀린 듯 다가온 암컷. 이렇게 또 한 쌍이 맺어졌습니다. 긴급하게 물로 피할 때 비로소 이 녀석이 물고기였던 걸 알게 됩니다. 흰발롱개의 구애에는 조금 때 가장 활발합니다. 수컷은 굴 앞에서 암컷을 향한 구애의 춤을 춥니다. 자기 몸만한 집게발을 흔드는 모습이 마치 바이올린 연주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흰발롱개 암컷은 지구상의 암컷 중 가장 까다롭다고 알려져 있죠. 이번 짝짓기에 실패하면 다음 물때를 기다려야 하는 수컷은 조급합니다. 다행히 짝이 맺어지려나 봅니다. 조금 새끼라는 말이 있죠. 조금 새끼는 바닷가 사람들이 어업을 쉬는 조금 때 사랑으로 태어난 아이를 가리키는 말이죠. 사람도 조금이 돼야 사랑이 허락된 때가 있었습니다. 바다는 하루에 2번 사람들에게 길을 내어줍니다. 이때 굴은 물을 토해내고 폐각을 닫죠. 뜨거운 햇빛을 견디기 위해서입니다. 조금에서 5일이 지난 때를 새물이라 부릅니다. 임종호 할아버지가 돌을 쌓아 만든 그물, 독살에 오릅니다. 물이 우리 독살 안 빠져. 조금 때도 날씨 오고 물 따라서 고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독살엔 자아떼가 보입니다. 어제부터 둘이 들어서 어제 자젓이 이제 생기는데 한 5일이면 팍 커. 조금 큰 놈은 9월달 뒤는 바짝바짝 뛰어. 이렇게 하면 도망다니라고. 근데 이것은 아직 어려갖고, 응? 어려갖고 그대로 방향만 돌잖아. 지금 이렇게. 이렇게 돌아다 보면 이 그들도 또 이렇게 고기 잡아서 먹어 주들이. 자하는 서해의 특산물이죠. 몸길이 1cm의 작은 새우지만 수라상에도 오를 정도로 한때 귀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뜨거운 물이 없어지고 찬물로 되고 백김살이 가지고 여름물이 이제 완전히 없어지고 이제 그 찬물이 이제 생긴다고 해서 이게 물이 많이 들어와. 물끝선을 따라 사냥하던 도요가 종종 걸음을 칩니다. 사리 때 밀물의 속도는 성인의 걸음보다 2~3배나 빠르죠.
물때를 잘 아는 저새는 주걱 모양의 부리로 사냥을 시작합니다. 개를 잡으면 집게 다리를 떼어내고 몸통만 삼키는데 집게 다리를 떼지 않거나 개가 오히려 부리를 붙들면 난처한 상황이 벌어지곤 합니다. 노란 혼인깃을 단 저새 부부. 이 저새 한 쌍은 올해 이곳에서 먹고 사랑하고 번식을 하게 되겠죠. 자아가 살이 오를 때가 됐습니다. 자아가 튀고 이를 먹이로 하는 물고기도 튀어오릅니다. 썰물 때 할아버지가 없는 독살에선 자아에서 물고기, 물고기에서 백로로 이어지는 작은 먹이 사슬이 만들어집니다. (8월) 한여름. 관매도엔 마을마다 미역 말리는 일로 분주합니다. 다섯 여섯 못에 날 살이 때 물이 많이 빠져 내려가니까 뭐 한두 물 무슨 날 그런 날은 가도 못 뼈요. 좀 물 속에가 있어갖고 어려워요. 항상 위험이 딸리죠. 조류가 세서 물이 막 엄청 파도도 세고 물발이 세니까 막 사람을 이렇게 쫙 끌고 나가는 수가 있어요. 바닷물이, 물살이. 관매도에선 물높이에 따라 사리도 여러 이름으로 구분지어 부릅니다. 신살, 족살 그렇게 얼마나 차가 적을 때는 족살이라고 많을 때는 신살이라고 그러는데 같은 살이 때라도 물살이 셀 때와 약할 때를 구분한 것이죠. 오랫동안 바다를 관찰하고 경험하며 알게 된 물때 지식입니다. 미역밭에 나가는 건 센살이 때. 미끄러운 갯바위에서 거센 파도와 물살을 온몸으로 맞서야 하는 위태로운 작업. 허락된 시간은 2시간가량. 미역을 채취하려면 낫지를 쉴 수 없습니다.
건매도의 미역은 마을의 공유 자원입니다. 공동 작업으로 채취한 미역을 나눌 땐 오랜 전통을 따릅니다. 채취해온 미역을 풀어 골고루 섞습니다. 한 번 더. 아니 한 번 더 좋아. 이거 섞어줘야 이제 골고루. 야 골고루 가라고. 두드러기 난다. 아이고 뻗쳐라. 5kg 나갔어. 6kg 나갔어. 아까 똑같이 성 다시. 응, 그럼 뜨겁다. 참여한 사람 수대로 나눈 미역 더미를 짓이라고 합니다. 각자의 신발을 벗어 무작위로 짓 위로 던집니다. 내 거예요. 신발이 떨어진 미역 더미가 바로 오늘 나의 몫입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이거 이제 공평하게 나누기 위해서 몇 신발 벗어가지고 놓은 거예요. 옛날부터 해서 어느 때인지는 몰라요. 한 60년도 넘었걸. 이른바 짓 나눔은 오래전부터 내려온 공동 분배 방식입니다. 미역 농사는 때론 목숨을 걸 정도로 위험하지만 꽤 큰 보상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미역밭이 특별한 마을 공동체 문화를 만든 셈이죠. 이름은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사람들은 변하는 달 모양을 보고 바다의 시간을 헤아렸습니다. 모든 먹을 것은 바다에서 옵니다. 새물에는 눈먼 고기도 문다고 하죠. 흔치 않은 행운이 파도에 밀려왔습니다. 작은 황석어라면 굴속으로 재빨리 옮겨 독차지할 수 있죠. 하지만 굴에 넣을 수 없을 정도로 물고기가 크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파리도 쫓아야 하고 눈독 들이는 경쟁자들과 힘겨루기를 해야 하죠.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물고기 한 마리가 가져온 해프닝. 귀한 것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이 다 나기 전 사람들이 바다를 걷습니다. 바지락밭, 살피는 박보랑을 빼닮았습니다. 진짜 한국 나온 텃밭이 이거. 물때 맞춰서 옮겨요. 요 높은 데는 새물 되면은 파고 이제 짚은 데는 못 파요. 깊은 데는 저건 한 5물 정도 돼도 그렇게 많이 물 시간이 짧아요. 호미질 한 번에 알이 굵은 바지락들이 한 움큼씩 드러납니다. 진 뻘을 이렇게 전부 다 만들었어. 묵묵 빠진 뻘을. 노력이 많이 듭니다. 노력심이 없는 사람은 여기 능력이 없는 사람은 못하고. 드넓은 갯벌이 밭이 되기까지 물때에 맞춰 드나들길 수천 수만 번. 이 바지락밭에 얼마나 많은 이들의 땀과 눈물이 서려 있을까요?
굴 껍데기를 뿌리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매년 밥 먹었는데 반절기 안 오니까 이제 깔아준 거예요. 새로 굴 껍데기를 깔고 3년이 지나야 바지락이 살기 시작합니다. 농작물을 가꾸듯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논밭처럼 구획된 바지락밭은 바다가 준 선물이자 사람들이 만들어낸 치열한 삶의 문입니다. 바닷물은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밀고 쓸려가길 반복합니다. 갯벌에 물이 차면 주인공이 바뀌죠. 낯선 모습만큼이나 그 생태가 잘 알려지지 않은 개소갱. 개소갱의 존재가 알려지기 시작한 건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바닷물이 빠지길 기다렸다가 빼꼼 얼굴을 내미는 녀석 짱뚱어입니다. 손바닥만한 크기, 덩치만큼은 갯벌에서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성격이 거칠기로 유명합니다. 이따금 갯벌을 박차고 도약해 우월함을 과시하기도 합니다. 자기 키만한 높이도 거뜬히 뛰어오르죠. 덩치가 비슷한 수컷들이 만나면 특히 꼬리치기는 회심의 일격. 갯벌에 경계경보가 울립니다. 외가리는 지능이 높은 데다 매우 끈기 있는 사냥꾼이죠. 녀석이 30분 넘게 기다렸던 건 개소갱. 날카로운 부리로 순식간에 찍어냅니다. 물때는 모든 생명에 영향을 줍니다. 조금은 죽음이란 단어에서 유래했다는 말이 있죠. 즉, 물이 죽는다는 뜻입니다. 물때에 맞춰 살아온 이일심 할머니. 오늘도 어김없이 가장 먼저 갯벌에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조금이 돌아와요. 한시물은 쫙까장 빠져버려. 쫙까장 빠져버려요. 한시물은. 조금물은 이제 여기 가다가 여기가 있어. 그냥. 저런 발을 다 막을 거예요. 여기 이런 데 하나도 없이 싹 이제 발을 막을 거예요. 이런 데랑. 갯벌이 드러나기 시작하자 할머니가 뻘배를 띄웁니다. 이 갯벌 맨 끝에 할머니의 밭이 있습니다. 금어기 때 내려두었던 그물을 다시 올립니다. 그물만 올리면 이곳에 고기가 드는 건 물때와 바람의 일. 막아놓은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막으면 참 많이 들어. 문저리 같은 거, 새우랑 많이 들어, 여가. 갯벌에 그물을 모두 치는 데만 꼬박 열흘이 걸렸습니다. 큰 비는 늘 예기치 않은 선물을 가져오곤 하죠. 독살에 자아가 꽤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거기가 저기 들었어도 어디로 가냐 그게 문제. 어디로 이렇게 이거 봐 연진 튀지 손으로 이렇게 움직이면 거기가 있다는 걸 알아. 우리는 대나무에 그물을 연결한 족대를 끌고 다니면 자아가 듭니다. 양이 많으면 자아의 펄떡거림이 손끝으로 전해질 정도죠. 이게 서울에 이봐 이렇게 자라 이렇게 수천 개 수천 예 잘지 이거 7kg도 넘지 괜찮아 올매 잡는 날은 포장은 못해요 그럴 거 아닌가? 응? 물속에 들은 거 예양님이 주시는 대로 갖고 가야 해요. 하지만 며칠 동안 계속된 작업에도 비 오던 그날 같은 큰 행운은 없었습니다. 달뜸은 허물벗어갖고 더 그게 보들보들해요. 그리고 추석새면 그게 이제 떠나려고 있지는 막 옹실옹실해요. 물이 이게 얼른 시원해지야 물이 뜨거워 손대면 안 그러니 고기가 저기서 살을 나와서 물이 뜨거운데 안 맞아. 게다가 올해는 자아가 일찍 독사를 떠났습니다. 아버지의 아버지 때부터 시작해서 100년이 넘은 독살. 독살은 그대로지만 바다는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아버님 따라다니면서 12살, 13살부터 저기 조락지게 갖고 심부름 다녔어. 우리 아버님하고 나하고 약속이 있어. 거기 불었다고 이렇게 쪽대를 씌워놓고 있어. 그게 맞아 오라는 신호거든 그때 당시에는. 그러면 가면 막 고기가 막 튀어서 도망가니라고 이제 그때도 살으려고 막 이려 막 자
그런 세월은 이제 없어. 정말로. 조금을 지나 새 물때가 되면 물이 살아난다고 합니다. 갯벌에 붉은 가을이 펼쳐집니다. 칠면초가 붉게 물들고 꽃을 피우면 가을의 진객들이 순천 갯벌로 날아듭니다. 갯벌엔 그물이 빈틈없이 걸렸습니다. 할머니는 마을에서도 가장 빠르게 뻘배를 타는 축에 듭니다. 물이 살아나면 갯벌이 살고 갯벌이 살면 사람도 살게 되죠. 에헤, 아무것도 없네. 물때가 안 좋은가 봐요. 여기는 귀가 조금 들었네. 아이고, 뭐 가버렸네. 그래서 숨어버렸네. 요거 열로 한 나석 들어, 귀가. 짱뚱이, 개, 이제 저 물이 많이 나면 웅거지가 들어, 웅거지. 부지런히 다음 그물을 살핍니다. 긴 눈자루를 내민 칠개. 칠개는 갯벌을 풍요롭게 합니다. 알락꼬리 마도요는 칠개 전문 사냥꾼입니다. 부리는 먹이에 따라 진화해 왔습니다. 알락꼬리 마도의 부리가 길고 초승달처럼 휜 것은 칠개 굴에 맞게 진화했기 때문입니다. 뻘배를 타고 갯벌을 오간 60년. 갯벌은 무엇이든 내어주는 보물 창고였습니다. 19이 와갖고 이제 설생기 20살이지. 바다를 배웠어요. 갯것을 배우려 댕고 배우려고 막 꼬리를 늘 댕겨요. 열심히 하고 잘 배웠죠. 낙자도 잘 잡고 기를 그때는 칠기를 이렇게 많이 손으로 잡아요. 손으로 잡으면 하루 잘 잡으면 20kg가량 잡아. 그때는 싸지 싸. 돈 10,000원인가 10,000원가 밖에 안 되고. 오늘도 할머니는 물이 다 차서야 갯벌을 나섭니다. 올해 갯벌 작업도 11월 말이면 모두 끝나게 되죠. 바다의 시간, 물때를 따라야 하는 건 어부의 숙명입니다. 할아버지는 오늘도 독살에 있습니다. 독살이
겨울 큰 파도와 바람을 견디도록 틈을 메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할아버지는 또 내년을 기약합니다. 올해 태어난 어린 저새들은 이제 능숙하게 사냥을 합니다. 이들도 곧 추위를 피해 이곳을 떠나가겠죠. 이것이 해마다 맞는 독살의 늦가을 풍경입니다. 그래도 옛날 은들 따라서는 움직여야 이 바다는. 바다만큼은 나는 그렇게 알아. 달이 만든 바다의 시간 물때. 대를 이어 오랫동안 쌓인 물때 지식도, 고집스럽게 물때를 따르던 사람들도 조금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곧 사라져버릴 풍경 속 자연 앞에서 한없이 겸손했던 이 땅의 사람들을 떠올립니다.